2023년 11월 15일 오후 3시 47분 서울 강남역 2번 출구 앞 갑작스럽게 쏟아지기 시작한 빗줄기가 도시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28살 회사원 박지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우산 없이 나온 그녀는 건물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목요일 오후 평범한 퇴근길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들은 항상 이렇게 평범하게 시작됩니다. 그때였습니다. 빗속을 걸어오는 한 남자의 모습이 지연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천천히 걸어오는 그의 얼굴. 지연은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왜일까요? 그 남자의 얼굴이 너무나 낯익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절대 만난 적이 없는 완전한 타인이었죠. 이 모순적인 감정이 지연을 사로잡았습니다. 박지연 28세. 평범한 회계사로 살아가는 그녀에게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 넷플릭스를 보며 잠드는 그런 반복적인 삶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지연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도 꿈에서 같은 얼굴을 자주 봤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실존하지 않는 사람인데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되는 그 얼굴이었죠. 그 꿈들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오래된 카페 또는 비오는 거리에서 그 남자와 마주치는 꿈들이었어요. 깨어나면 항상 묘한 그리움과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지연은 이런 꿈들을 심리학자 친구에게 상담받기도 했습니다. 친구는 융의 집단 무의식 이론을 언급하며 아마도 어떤 원형적 인물상이 꿈에 나타나는 것일 거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지연은 그 설명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선명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얼굴이 지금 빗속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키는 약 175cm 정도, 까만 머리에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무엇보다 깊고 슬픈 듯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연은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일 거야.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야. 하지만 심장의 고동 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죠. 남자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5m, 4m, 3m. 그리고 드디어 지연과 같은 처마 밑에 서게 되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2m. 지연은 그의 숨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연과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도 차소리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모든 것이 사라졌죠. 오직 두 사람의 시선만이 그 공간에 존재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인식. 그의 눈 속에서 지연과 똑같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당신도 나를 알고 있구나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첫 번째 말을 꺼낸 것은 남자였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떨림이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직감이 있었거든요.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하지만 어쩐지 낯이 익네요. 저도 그래요. 정말 이상합니다. 남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지연은 꿈속에서 수백 번도 본 그 표정임을 깨달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 사람에게는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하나의 공간 안에 가둬주는 운명적 장치처럼 느껴졌죠.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까요? 비도 오고. 그리고 이 이상한 기분에 대해 얘기해봤으면 해서요. 남자의 제안이었습니다.
지연은 평소라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을 제안이었습니다. 낯선 사람과 커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녀의 성격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된 만남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지연은 점점 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남자와 함께 있으면 마치 집에 돌아온 듯한 편안함이 느껴졌거든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말이죠. 카페에 앉아 서로를 마주 보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남자가 먼저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김민우라고 합니다. 32살이고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지연도 자신을 소개했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진짜 궁금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이상한 기시감의 정체였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꿈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어릴 때부터 계속 꿈에서 봤던 얼굴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꿈의 배경과 상황들이 거의 일치했어요. 어두운 골목길, 오래된 책방, 비오는 거리. 심지어 꿈속에서의 감정들까지도 비슷했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민우가 머리를 저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지연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녀는 민우에게 하나씩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릴 때 살던 곳이 어디세요? 부산이요. 해운대 근처에서 12살까지 살았어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도 해운대에서 살았어요. 10살까지요. 둘은 더 구체적으로 기억을 더듬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해운대 초등학교를 다녔고 지연은 바로 옆 동네 망미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집도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이었죠. 그럼 혹시 우리가 어릴 때 스쳐 지나간 적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별로 없어요. 12살 이후부터만 선명하게 기억나고 그 전은 몽롱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12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한 달 정도 의식을 잃고 있었죠. 깨어났을 때 의사들이 말하길 과거의 기억 일부가 손상될 수 있다고 했어요. 지연은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호의 사고 시점이 자신이 부산을 떠난 시점과 거의 일치했거든요. 혹시 사고가 언제였나요? 2003년 8월 15일이었어요.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날이 자신이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한 날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가 아닐까요? 지연은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10살 때의 기억들. 해운대 바닷가에서 놀던 일들, 동네 친구들과의 추억들. 그리고 갑자기 하나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것은 이사가기 전날 혼자 바닷가에 나간 일이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바다를 보면서 울고 있던 지연 앞에 한 남자아이가 나타났어요. 그 아이는 지연에게 조개 껍데기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죠. 울지 마.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그 남자아이의 얼굴. 지금 생각해보니 민호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혹시?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릴 때 바닷가에서 우는 여자아이에게 조개 껍데기를 준 기억이 있나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왔어요. 있어요. 희미하지만 기억나요.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였죠. 그 아이가 당신이었나요? 지연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거든요.
20년 만에 찾은 그 기억,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재회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되거든요. 두 사람이 어릴 적 추억을 확인한 후 카페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운명적 재회의 감동도 잠시, 민호의 표정에 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지연 씨,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제가 왜 그날 사고를 당했는지 아세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녀는 그 전날 이미 서울로 떠났는걸요. 민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저는 당신을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지연이라는 여자아이가 서울로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급하게 자전거를 타고 갔죠. 그런데 그 길에서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의 사고가 자신 때문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민호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지연 씨, 제가 20년 동안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찾고 있었다고요? 민호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노트에는 빼곡하게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지연과 관련된 정보들, 서울의 여러 학교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목록. 저는 의식을 되찾은 후부터 계속 당신을 찾아왔어요.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면서요. 하지만 서울은 너무 컸고 박지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너무 많았어요. 지연은 그 노트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20년 동안의 집요한 추적 기록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이상한 느낌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확실히 찾을 수 있었나요? 제 얼굴도 많이 바뀌었을 텐데요. 민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이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어딘가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었죠. 그것은 제가 특별한 방법을 썼거든요.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지연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지연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 사진들은 최근에 찍힌 것들이었습니다. 지연이 출근하는 모습, 점심을 먹는 모습, 심지어 집 앞에서 찍힌 사진들까지. 이게 뭐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6개월 전부터 당신을 찾았어요, 지연 씨. 그리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죠.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의 힘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앉아 있어요.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각자의 대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연과 민호가 앉은 구석 자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이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연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부드럽고 슬픈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차갑고 집요한 시선만이 남아 있었어요. 지연 씨, 당신은 제 인생을 망쳐 놓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사고를 당한 것도 기억을 잃은 것도 20년 동안 고통받은 것도 모두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그날 아무 말도 없이 떠났기 때문이죠. 지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이사가 어떻게 다른 아이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건지.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고 후에 저는 많은 것을 잃었어요. 기억뿐만 아니라 성격도 바뀌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졌죠. 하지만 당신에 대한 기억만은, 당신에 대한 집착만은 더욱 강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스토킹하고. 스토킹이라고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이건 운명이에요. 당신이 제게 빚진 것을 갚는 시간이죠. 지연은 급하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하지만 민우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대화처럼 보였어요. 지연 씨, 제가 6개월 동안 당신을 관찰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당신의 일상, 취향, 습관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외로운지도요. 민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연은 정말 외로웠어요.
친구도 별로 없고 연인도 없고 가족과도 자주 연락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것이 민우에게 자신을 스토킹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남을 준비했어요. 비가 오는 날 우연한 만남처럼 보이게끔 말이죠. 이것도 계획이었다고요? 물론이죠. 날씨까지 체크해 가면서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당신이 우산을 안 가져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지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출된 만남이었다니. 그동안 느꼈던 운명적 감동이 한순간에 공포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민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거든요. 민호는 가방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작은 유리병이었어요. 그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독이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좀 더 순순히 따라올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지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스토킹이 아니라 납치 시도였습니다. 안 돼요. 도와주세요. 지연이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민호가 재빨리 그녀의 입을 막았어요. 조용히 하세요. 소란 피우면 더 복잡해져요.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다가 지연과 민호가 앉은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형사 이강수였어요. 그리고 그는 민호를 찾고 있었습니다. 김민우 씨 체포합니다. 강수가 경찰 신분증을 꺼내며 다가왔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지난 6개월 동안 박지연 씨를 불법으로 스토킹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지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신고한 적이 없는데 누가 신고를 했을까요? 강수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박지연 씨, 당신의 동료 김소영 씨가 3일 전에 신고했어요. 당신 주변에서 수상한 남자를 여러 번 목격했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지연이 기억났습니다. 며칠 전 소영이 지연아, 너 혹시 누가 따라다니는 것 같지 않아? 라고 물어봤던 일이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소영이 경찰에 신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민호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라고요. 하지만 강수 형사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김민호 씨, 당신의 휴대폰과 노트북에서 불법 촬영 사진들과 개인정보 수집 기록들을 발견했어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경찰이 민호를 연행해 가는 동안 지연은 아직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급작스럽게 전개되었거든요. 운명적 재회라고 생각했던 만남이 사실은 치밀한 범죄 계획이었다니. 하지만 여러분,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강수 형사가 지연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박지연 씨, 사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김민우 씨의 어릴 때 이야기. 그것도 거의 거짓말이에요. 지연의 눈이네. 김민우 씨의 어릴 때 이야기. 그것도 거의 거짓말이에요.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강수 형사가 작은 파일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결과 김민우 씨는 실제로 부산 출신이 맞아요. 하지만 해운대가 아니라 사하구에서 살았고 당신과는 전혀 다른 지역이죠. 교통사고도 15살 때 일어났고 기억상실증은 없었어요. 그럼 저와의 추억도 모두 조작된 거예요. 그는 당신을 6개월 동안 스토킹하면서 당신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했어요. 당신이 부산 출신이라는 것, 어릴 때 해운대에서 살았다는 것, 이사 온 날짜까지 모두 알아냈죠.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가짜 추억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연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모든 감동적인 재회 이야기가 한 남자의 치밀한 거짓말이었다니.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 수 있었을까요? 조개 껍데기 이야기까지.
강수 형사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당신의 초등학교 졸업 앨범 사진이에요. 민호 씨는 이것까지 구해서 연구했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지연이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중 한 장에는 지연이 조개 껍데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이 사진을 보고 조개 껍데기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죠. 지연은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느꼈던 운명적 끌림,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집착과 거짓말에 의해 조작된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사님, 제가 꿈에서 그 얼굴을 봤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건 정말이었거든요. 강수 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 거예요. 아니면 당신이 어릴 때 정말로 어디선가 스쳐 지나간 얼굴일 수도 있고요. 인간의 기억은 생각보다 복잡해서 무의식 중에 저장된 얼굴이 꿈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민호 씨도 저를 꿈에서 봤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당신의 반응을 보고 맞춰서 대답한 거죠. 지연은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로맨틱한 운명론에 빠져서 위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카페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민호가 경찰차에 타기 직전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이에요. 지연아, 내가 거짓말을 했지만 내 마음만은 진짜였어. 20년 동안 너만 생각했다고. 지연은 창밖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사람의 진짜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자신을 괴롭힌 집착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거든요. 강수 형사가 지연을 위로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그는 최소 2년은 감옥에 있을 거예요. 그동안 당신은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연에게는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충격적인 경험을 잊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5월 봄비가 내리는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지연은 같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민호를 만났던 바로 그 자리에서요. 처음에는 이곳에 오는 것조차 두려웠지만 심리상 담사의 도움으로 점차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진짜 운명이란 드라마틱한 우연의 일치나 신비한 끌림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이죠.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이제 비 오는 날에도 당당하게 걸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우연한 만남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모습으로 주변을 둘러보던 그녀와 지연의 눈이 마주쳤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자리 비어 있나요? 그 여성이 물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김소영이었죠. 그날 지연을 구해준 바로 그 동료였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드라마틱한 운명의 만남이 아닌 그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한 인연이었죠. 창밖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이제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환상적인 로맨스가 아니라 진실한 관계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관계는 극적인 만남이 아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천천히 쌓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비 오는 날 우연히 마주친 낯선 얼굴. 그것이 때로는 아름다운 인연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위험한 집착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거나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자유와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